네, 물을 충분히 마시면 혈액 흐름이 원활해지고 또 혈액 속 노폐물이 많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치아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물을 자주 마시면 세균과 찌꺼기를 제거해서 충치 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치아 건강 지키는 방법부터 이미 빠진 치아를 잘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 말씀 주실 치의학 박사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송영국입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네네. 이제 최근에 네네. 감기 때문에 물을 좀 많이 마시려고 하는데 치아 건강에도 좀 도움이 되네요. 네. 아, 요새 이제 100세 시대에 자연 치아를 얼마나 오래 유지할지 관심들이 많으시죠. 네. 이러한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잇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이 잇몸의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 치아 윗부분에 살짝 벌어져 있는 잇몸 접착 부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한 3mm 정도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은 위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칫솔질을 아무리 꼼꼼히 하시더라도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잘 닦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치과 의사들은 6개월에 한 번 치석 제거를 위해서 스케일링을 권유하는 이유가 잇몸 안쪽에 보이지 않는 치석 제거되는 게 자연 치아 유지하는 데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치석이 제거됐을 때 잇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한 보조 기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지금 화면 보이시는 이 의료기기는 잇몸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일종의 보조기구인데 많은 논문에서 3MHz 이하의 초음파가 발생되게 된다면 잇몸의 혈액 흐름이 좋아지고 피가 잘 돈다는 얘기는 염증이 잘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잇몸 뼈가 유지되기 때문에 꼭 이 장치가 아니더라도 다른 보조 기구를 반드시 써야 되는데 전제 조건은 치석이 제거된 상태에서 꼭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고 이와 같은 어떤 생활 속의 습관을 통해서 자연 치아를 오래 유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잇몸병이라고 얘기하는 그 네네. 치주 질환 예방이 치아 건강을 지키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또 어떤 습관이 또 치아 건강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거죠? 네. 대표적인 두 네. 가지 증상이 있습니다. 네. 하나는 이갈이.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밤에 뽀드득 뽀드득 소리를 내기 저 때문에 이간이 하는데. 그러세요. 네네네. 옆에서 알려주시기도 하고 본인이 가끔은 느끼기도 하고 근데 더 무서운 게 이 악물기입니다. 꽉 무는 습관인데 지금 이 화면 보시게 되면 앞니 사실 담은 상태인데 아래 치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네네네. 이 분도 지금 그러시고 이와 같은 이유가 뭐냐면 치아를 갖다가 꽉 무는 힘이 엄청난 힘인데 저녁에 주무실 때는 인지하지 못하고 사정없이 한 5분, 10분을 물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이 아래 치아는 계속 갈려나가서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위의 치아는 지금 이 사진에 보는 것처럼 아랫니는 안 보이지만 윗니는 멀쩡한데 아닙니다. 이 윗니는 아랫니하고 부딪히면서 두께가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온전해 보이는 이 윗치아도 두께가 반 이하로 줄었기 때문에 문제점은 충격에 약해서 언제고 부러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은 증상이 오면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여러분들 방송 보시면서 귀 앞에 한번 손을 대시고 벌려 보시면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위가 바로 턱관절입니다. 이 턱관절이 정상 위치에 있어야만이 문제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낮아지게 되면 이 관절 쪽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 아마 유희정 아나운서님도 빨리 치과에서 검진 받으셔서 네. 턱관절에 이상이 생기기 전에 이갈이 증상이 좀 없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네네. 치료를 받아야겠네요. 네네. 자, 그렇다면 어떤 증상이 있을 때 턱관절 장애를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치아를 갖다가 벌리고 다물고 하실 때 네네네.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아파서 잘 못 벌리는 경우도 있고, 또 여러분께서 한번 거울 앞에 서서 입을 한번 벌려 보시면 이 사선을 따라서 얼굴의 중앙선으로 입이 벌어져야 되는데 사선으로 벌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경우에는 저희가 턱관절 초기 급성 증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증상이 있을 때 많이 아프지 않고 바쁘시다가 보니까 방치를 하시는 겁니다. 근데 문제점은 만약에 이 우측에 턱관절이 안 좋게 되면 근육이 뭉치겠죠. 근육이 뭉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 뒤에 척추, 치과인데 무슨 척추 얘기를 하냐? 근데 중요한 게 턱관절과 이 척추가 시작되는 제1, 2번 경추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많은 근육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부위의 턱관절이 안 좋게 되면 이 경추가 오른쪽으로 쏠리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이에 있는 신경이든 근육이 늘리게 되겠죠. 그로 인해서 열심히 치료를 했지만 낫지 않는 만성 두통이 있거나, 또 만성 비염이 치료되지 않고 있거나, 또 여러분들 아마 귀에서 기계음이 많이 들리는 이명증, 또 나는 항시 충분히 잤다고 생각하는데 이 목 부위가 경직되어 있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러한 만성 증상을 한번 생각하셔야 되고, 일단은 내과든 이비인후과든 치료를 했는데 진전이 되지 않는다면 가까운 치과에 방문하셔서 이 악관절 만성 장애에 대해서 한번 진단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전신 네네. 건강을 위해서라도 턱관절 장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시면서 공관절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셔서 송영국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네, 앞서서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잠깐 네.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네. 턱관절 장애가 치아 건강뿐만 아니라 이 뼈 건강, 네. 경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네, 네. 얘기를 하셨는데, 치료 사례를 한번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사례 이전에 네. 사실은 저도 예전에 진료를, 저희가 치과 의사들의 단점이 뭐냐면 계속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자세가 항시 이렇게 틀어지고 꺼부정한 자세. 네네네. 근데 이제 저도 이 턱관절 치료를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바른 자세가 됐을 때 정말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사례 부탁드리겠습니다. 80세의 남성분이셨는데 이분께서는 사실은 6개월 전까지만 하더라도 전혀 당뇨나 혈압이나 이런 어떤 질환 없이 굉장히 편안하게 생활을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께서 6개월 전부터 갑자기 입안이 건조하기 시작해서 침이 잘 생성이 안 되고, 또 발음이 자꾸 혀가 구부러지면서 어줍은 발음이 나오니까 친구분들이 자꾸 놀렸던 거예요. 야, 너 혀 꼬부라지는 소리 하는 거 보니까 치매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6개월 동안 많은 병원을 찾아다녔는데 이렇다 할 어떤 해결책을 얻지 못했고, 마침 6개월 만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이분을 갖다가 턱관절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앞니만 보이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도 높이가 많이 치아가 갈리면서 낮아졌구나.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 턱관절에 문제가 있을 거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서 이분을 갖다가 턱관절과 1, 2번 경추가 편안해질 수 있는 높이를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약 4mm 정도. 여러분들 이 4mm 해봐야 에게 하시겠지만 이 턱관절 자체는
종이 한 장 높이에도 사실은 이게 틀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한테 3mm의 정답을 알았기 때문에 두 번째 사진 보시면 사실 이쁘지 않죠. 왜? 앞니가 많이 지금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분은 3mm의 어떤 높이를 위아래 치아를 조정을 해준 결과 그때부터 침이 잘 돌고 아 원장님 이제 제가 침도 잘 나오고 발음도 정확해지고 아 앞니 안에도 정말 만족합니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다가 보니까 이분께서 아 친구들이 이제 너 앞니가 너무 보기 싫어. 그래서 사실은 세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앞니도 이쁘게 만들었죠. 여러분들께서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첫 번째와 세 번째 사진. 중요한 거는 같은 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께서는 저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아 원장님 저 돈 하나도 안 아까워요. 왜냐? 제가 친구들이 20년은 젊어졌다고 표현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 심미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치과의사 관점에서는 이분께서 구강건조증, 침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건조하지 않고 또 발음도 정확하고 이런 어떤 행복한 생활을 해준 거에 더 의미를 두고 있는데 이분께서는 사실은 그 내부적인 문제도 있지만 정말 이 치아가 다 이쁘게 잘 만들어져서 20년 젊어진 거에 사실은 의미를 더 두시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이 첫 번째처럼 치아가 예전에는 위아래 치아가 다 보였는데 지금은 윗니만 보이는 경우라면 턱관절에 대한 어떤 측정을 해서 건강한 턱관절을 만들어 줬을 때 100세 시대에 어떤 질환 없이 고생하지 않는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몰랐던 사실인데요. 예. 치아 건강도 지키고 또 훨씬 더 젊어 보이시고. 예, 맞습니다. 자, 이유가 좋은 사례 만나봤습니다. 관리 소홀로 이렇게 또 치아가 또 잃게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방치해서 오히려 더 네. 계속 악영향을 주는 그런 네.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치아는 똑같습니다. 이게 비어 있으면 네. 양쪽 치아가 이제 움직이고 움직이잖아요. 예. 네네. 위에는 아래로, 아래는 위로 올라가서 심미적으로 안 좋아지는데 사실은 턱관절에 막연한 지장을 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도 많은 분들이 또 내 몸에 이 쇠를 넣는데 이게 안 아플까? 굉장히 고민하시거든요. 또 임플란트로 네. 인해서 정말 좀 많은 손해를 봤다. 예, 맞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또 계속 또 친구분들 네. 사이에서 또 말씀을 들으니까 네. 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 턱관절을 잘 안정시켜주는 높이까지 찾아주면 절대 불평이 없어지는데 뿌리는 잘 심었는데 머리가 잘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는 아까 저 환자분처럼 입안이 건조할 수도 있고 본인이 혀가 자꾸 불편한데 치과 선생님들이 해결을 안 해주니까 이분은 이제 계속 불편 상황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임플란트를 심을 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 공포 때문에 아직도 미루는 분도 계시고 또 용기를 내서 막상 오셨는데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 긴장하셔서 임플란트 심은 부위는 안 아픈데 근육통으로 고생하기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은 수면 임플란트를 하면 편안한 상황이 되실 수가 있고 또 많은 치과 의사가 어떻게 하면 나를 찾아오신 분을 편안하게 할까 해서 수술법에 있어서 많은 연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로 쓰는 방법은 특수 핀을 이용해서 절개하지 않는 방법인데 사례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72세 고혈압 환자분이십니다. 화면 왼쪽 첫 번째 사진의 왼쪽을 자세히 보시면 잇몸이 상당히 좁은 것을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좁은 잇몸 때문에 이분은 임플란트 여러 병원에서는 못 심는다. 또 몇 군데 병원에서는 심을 수는 있지만 뼈가 너무 좁기 때문에 잇몸을 많이 벌릴 수밖에 없고 뼈 이식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설명을 들으셨고 이분께서는 좀 더 편한 방법을 찾아서 사실 오셨고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뭔가 이렇게 5개의 핀이 꽂혀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이 핀을 꽂는 이유가 뭐냐면 예전에 사실 이런 핀을 쓰기 전에는
잇몸을 갖다가 최대한 많이 벌렸습니다. 이유는 똑같은 임플란트를 심더라도 좋은 자리에 심었을 때 수명이 길어지니까 눈으로 좋은 자리를 확인하려고 잇몸을 벌렸던 거거든요. 근데 이 뼈라는 구조는 반듯하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웨이브도 있고 사선으로도 있고 뼈는 반듯하지 않거든요. 근다고 턱뼈 밑에까지 완전히 벌리기에는 너무 고생을 하시니까 위만 벌리고 중앙점을 찾는데 중앙이 아닐 때가 너무 많은 경우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에 보여드리는 분처럼 핀을 꽂아서 CT를 찍게 되면 그분의 실제 뼈 상황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핀이 정확한 방향인 경우에는 그대로 심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틀어졌다면 약간씩 각도 조정을 해서 임플란트를 심으면, 세 번째 사진을 봐주시면 5개의 임플란트가 꿰맨 자국 없이 아주 성공적으로 심겨졌죠. 그래서 이와 같은 수술법을 통하게 되면 잇몸을 절개하지 않기 때문에 치과에 실밥 끌러도 안 오셔도 되니까 바쁜데 치과에 오시는 횟수도 줄일 수 있고, 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제 통계상으로 보면 같은 조건일 때 잇몸을 절개한 경우보다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분처럼 절개하지 않았을 때가 수명이 훨씬 길어지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조건이 된다면 저런 핀을 쓰거나 또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통해서 절개하지 않으려고 최상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러니까 치료 부담을 좀 네네. 투스핀을 이용해서 치료를 하면 줄일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네네. 어떻습니까? 모든 치아에 적용이 되나요? 또 틀니 쓰다가 또 이렇게 네. 또 임플란트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아, 계시잖아요. 네, 지금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네네. 틀니를 장착하시게 되면 이 저자갑 때문에 높이도 줄고 두께도 줄거든요. 맞아요. 네네. 네. 그래서 사실은 틀니 끼시는 분들이 임플란트를 할 때 못 심어요 하는 대답도 많이 들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경우도 있냐면 어쩔 수 없이 뼈가 너무 약하니까 절개를 많이 할 수밖에 없다는 표현도 많이 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저희가 사실은 틀니 끼시는 분들의 또 문제점은 뭐냐면, 어떤 전신질환이 있으시면 잘 드셔야 되는데 부득이하게 틀니를 꼈다가 임플란트 한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6주 이상 틀니를 장착하지 못하게 되면 영양분 섭취하는데도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틀니 끼시는 분들한테도 지금 질문 주신 대로 핀을 갖다가 100%는 아니겠지만 90% 이상 가능하거든요. 핀을 이용하게 된다면 틀니도 당일날 수술 끝나고 바로 쓸 수 있다는 거, 사례 통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75세에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신데, 여러분들 이 고혈압이 있게 되면 긴장하심으로 인해서 혈압이 굉장히 상승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수면, 주무시는 동안 심었기 때문에 혈압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고, 당뇨의 문제는, 당뇨는 상처 부위가 예상 밖에 저희가 요만큼만 냈는데 이렇게 커질 때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개를 하게 되면 상처 부위가 사실 굉장히 더 커지고 당뇨 없으신 분들보다는 고생하시는 시기가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더더군다나 무절개 방식으로 수술을 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고, 근데 조건은 좀 전에 설명한 대로 틀니를 너무 오랜 기간 쓰셨기 때문에 뼈가 얇아진데 과연 이게 맞을까? 당연히 핀을 꽂아서 CT를 찍어서 분석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이 사례자분은 보험 임플란트로 위턱에 2개만 하기 원하셔서 내원을 하셨던 분인데, 제가 이제 100세 시대에 아래턱이랑 위턱이랑 13개를 심으면 충분한데 왜 2개만 하시려고 질문을 드리니까 이분께서 지방에서 오셨는데, 이분의 말씀이 이웃분들이 5개 이상 임플란트 심고 너무 고생하는 걸 봤다. 그래서 나는 고생하기 싫다. 그래서 하더라도 나눠서 하고 싶다. 그래서 제가 주무시는 동안 그러면 아래라도 6개 심고
위에는 원하시는 대로 부분 틀리 좀 더 편하려고 치아는 한쪽이 있고 없는 쪽에 2개 심고 이런 8개를 심기로 서로 동의했고 첫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위턱에 치아 없는 쪽에 지금 2개의 핀이 꽂혀 있고 2개의 임플란트가 아래 사진에 심겨져 있습니다. 근데 상처 부위가 저렇게 적기 때문에 당일날 틀니를 낄 수가 있었던 거고 두 번째 사진 보시게 되면 아래쪽에 틀니를 안 하려고 어금니 쪽에 6개의 임플란트를 심은 사진이 되고 위의 사진은 절개하지 않으려고 핀을 꽂은 거고 맨 끝에 사진 보시게 되면 핀 꽂은 8개의 사진과 아래쪽에 임플란트 8개 심긴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는 사실 6개월마다 검진 받을 때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에이 원장님 그때 좀 더 나를 설득해서 위에도 그냥 5개 더 심어서 틀니 안 하게 했으면 이런 또 다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2개 이상 안 하겠다는 분이 밑에 틀니를 빼놓고 나니까 이제 위에 쪽에 또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지금 하자고 하니까 뭐라고 하시냐면 아 원장님 지금도 잘 쓰니까 제가 조금 불편하면 위에 5개 이상 다시 추가해서 그때 틀니 안 하고 임플란트도 대체할게요. 근데 사실 이분한테는 제가 굉장히 좋은 일을 했다고 보는 게 네. 수술 당일날부터 기존 부분 틀니를 바로 쓸 수 있게 했다는 거. 그로 인해서 당뇨, 고혈압 문제 없이 전신질환 치유가 잘 되고 계셨던 그리고 이분의 경우도 아래쪽 틀니를 해주는 높이보다 임플란트를 하면서 이걸 많이 높여드렸기 때문에 이 턱관절 경추를 안정시켰기 때문에 이분은 아마 당뇨나 고혈압도 잘 조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오랜 기간 틀니를 하셨던 네네. 분들도 이제 좀 충분히 부담 없이 임플란트로 교체가 가능하군요. 네네. 네, 지금 이렇게 빠진 치아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또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으로 전화주셔서 송영공 원장과 직접 상담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잠시 전화 주신 시청자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저는 네. 한 2-3년 전에 네네. 이 아래 턱과 이 치아가 2개가 근데 그 치아인 줄은 모르고 너무 아파가지고 예예. 하여간 병원이라는 병원을 다 다녔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치과를 갔는데 네. 턱관절도 있거니와 예. 저희 병명을 잡지 못하겠다고 대학병원에 가보라 그래서 이제 갔거든요. 네. 갔더니 3차 신경이라는 병이 아, 나왔어요. 네네네. 근데 이제 지금 그 3차 신경은 그 완치는 안 되는 거라고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약을 안 먹었을 때는 이 진목과 예. 눈, 네. 또 이 코, 막 이 부분이 반쪽이 막 붓고요. 네. 이제 그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그 치아 그 2개가 아래턱에 있는 치아가 네. 음식물 차거나 뜨거운 거나 뭐 이런 게 닿으면 지금 전혀 음식을 뭐 섭취를 못 하겠거든요. 죄송하지만 지금 연령대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63요. 예? 네, 68세요. 아, 네. 63, 60대. 혹시 죄송한 질문인데 앞에서 사진 보신 분처럼 네네. 치아가 많이 갈려 있거나 그런 건 없으신가요? 네, 그런 건 없는데요. 아, 예. 그러면 다행입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이 뇌신경 중에서 12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신경이 5번째 신경인데 5번째 신경 이름이 3차 신경입니다. 이 3차 신경이 굉장히 치과나 일반적으로 중요한 이유가 큰 가지가 3가지가 나오거든요. 하나는 이 눈 쪽으로 가고요. 하나는 위턱으로, 하나는 아래턱으로 가면서 이 머리 뒷부분에도 약간씩 가지가 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신경이 문제가 왔을 때 눈 쪽으로 가면은 사실은 눈 쪽에서 여러 가지 안 좋은 반응이 올 수도 있고 위턱 쪽으로 가면 치아는 사진 찍어도 아무 이상이 없는데 계속해서 아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3차 신경통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낫지 않고 정말 네. 심한 경우에는 약을 드셨는데도 굉장히 심한 통증이 오기도 하고 그 통증 양상도 상당히 다르게 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주변의 치과 중에서 이 네. 턱관절의 높이를 척추하고 같이 연관해서 찾을 네. 수 있는 치과를 찾게 된다면 아, 이 네. 3차 신경통도 어느 정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실제 제가 치료했던 사례에서 보게 되면 이 네. 턱관절이 다행스럽게도 지금 치아가 갈린 면이 없다는 거는 높이가 많이 낮아진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치아 높이가 크게 문제가 없다면 아마 이 악물기가 있을 수가 있을 거고요. 이 악물기 증상만 없애줘도 3차 신경통이 낫지는 않더라도 많이 호전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 이 턱관절과 교합에 대해서 어떤 검사를 받으시면 3차 신경통 약을 좀 줄이거나 안 드시면서 또 다른 치료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검사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이 3차 신경통이 지금 치과계에서 치료할 때는 턱관절 쪽을 치료하지 않게 되면 약을 드시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또 하나는 이 신경 과지를 갖다가 절단을 시켜서 신경이 가지 않게 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 드시는 거나 신경 절단 방법보다는 턱관절을 좀 안정시키면서 한번 그쪽에서도 치료가 될 수 있는지 한번 치료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턱관절 장애를 네네.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 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화상으로는 정확한 진단에 한계가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빠진 치아를 오랫동안 방치한 경우에 또 네네. 잇몸뼈가 녹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네네. 네, 이렇게 뼈가 부족한 경우라면 임플란트 치료가 좀 안 되거나 아니면 좀 오래 걸리지 않을까 이런 분들이 좀 많으세요. 네. 제가 사실 25년 동안 수술하면서 네. 가장 많이 질문받은 게 그 뼈가 없는데 이거 과연 심을 수 있냐거든요. 네. 뼈가 폭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폭을 늘리면 되겠죠? 예, 네. 길이가 짧으면 더 이제 위로. 예, 쌓으면 높여주면 되고요. 네. 예, 그렇게 수술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한데. 네, 말로는 간단한데요. 사실은 이게 이제 전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을 많은 뼈를 넣거나 했을 때 정말 이게 잘 될지 여러 가지 이런 의심점 때문에 시도를 안 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뼈가 없다고 100세 시대에 부분 틀니나 틀니를 끼우시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네. 경제적인, 시간적인 어떤 여유만 되신다면 당연히 틀니로부터 좀 벗어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임플란트 네네. 실수로 어떤 점들을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네. 네. 사실은 시술주의보다는 네. 많은 분들이 100세 시대에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쓰기를 원하실 텐데 앞에서 보여드린 대로 치석 제거만 6개월에 한 번 잇몸 안쪽 칫솔질이 잘 안 되는데 잘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어떤 의료기기를 사용해서 잇몸을 건강하게 해주셔서 잇몸에서 피만 나지 않는다면 자연치아든 임플란트든 오래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말 나를 치료해주는 치과의사 잘 살고 있는지 안부도 볼 겸 해서 방문하셔서 스케일링 받으시면서 검사하시면 제일 좋고 세중간에 잇몸에서 피가 난다면 빨리 시술받았던 치과에 문의하셔서 피나는 증상만 없애도 자연치아 100세까지 정말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치아 평생 유지, 임플란트 오래오래 쓰기 위해서 치과의사랑 6개월에 한 번은 미팅하고 피날 때 반드시 치과에 간다. 요 두 가지만 좀 실천하시면 아마 많은 돈 들이지 않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2부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요. 잠시 후 3부에서는요. 항문 질환을 주제로 전문의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마련됐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3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